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어제 3.1절 행사에 탄핵 찬성파하고 탄핵 반대파가 모여서 집회를 했잖아요. 탄핵 반대 쪽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의도에서, 대학로에서, 광화문에서, 그리고 강남역에서, 서울에서만 해도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은 크게 그렇게 네 군데가 모였고요. 탄핵 찬성하는 쪽은 안국역 쪽, 헌재 앞에서만 모였는데 버스가 수백 대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재명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처량하기도 하고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얘기 모질이 너 같은 모질은 드물겨?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재명이가 그렇게 동원령을 내려도 사람들이 안 모이는지 이재명이하고 그의 끈아프들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가르쳐 줘야 되네. 왜 사람들이 안 모인지 알아? 가르쳐줘? 니희들 집회에 나가면 미국에 못 가! 대부분의 국민들은 반미 운동을 하기 전에 미국을 너무 좋아해. 근데 니희들 집회 가면은 미국에 일단 못 가잖아. 그게 무서운 거지. 미국만 못 가냐? 5개국이 한 세트라는데 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호주 이렇게 5개국을 자동으로 못 간대. 그러니까 특히 2030들이 얼마나 무섭겠어. 싫지. 근데 그래서 네가 또 바르냐 그 말이야. 이재명 네 입만 벌면 거짓말하잖아. 그리고 국민들 협박하잖아. 얼마 전에는 카톡 검열한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40% 후반대 50%가 나오니까 검열하겠다고 또 난리를 치더니 또 지를 공격하는 유튜브 폐쇄 명령을 해가지고 23군데나 또 폐쇄를 시켰다고 하더니 또 법을 또 이상한 법을 통과시켰잖아. 그리고 심의 중이라며. 사람이 정신병원을 가려면 의사 진단서가 필요한데 이제는 소방대원 또는 경찰이 이 사람 정신병원에 가야 된다는 그 말만 있어도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는 법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가지고 통과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의 중이래요. 이재명이가 집권을 하면 대한민국은 이렇게 됩니다. 전체주의?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공산주의가 된다는 거. 공산주의가 돼서 우리의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유, 모든 걸 앗아간다는 거. 그것 좀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이재명의 패착입니다. 지가 힘으로 국민들의 입을 막으면 되는지 아는가 봐요. 지기들이 범죄자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입만 벌리면 군사 독재 시대, 입만 벌리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군사 독재고 뭐고 간에 그때가 더 좋았다니까. 그때가 더 편했어요. 지금 너무나 자유가 넘쳐가지고 공산주의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파고들은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지금이 더 불안하고 지금이 더 싫다고. 니기들이 그렇게 활개치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인간들이 국회에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우리는 싫다니까. 지금 니기들이 싫어. 그것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를 지기들만 몰라. 이게 문제라 그겁니다. 참말로 안타깝기도 하고 가증스럽기도 합니다. 이 마음감이 교차하는 이 감정은 뭘까요?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 마지막 생각입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탄핵 찬성하는 그 집회에다가 어느 방송은 세상에 이재명이 얼굴을 탁 박아놨네. 마치 이재명이 탄핵 찬성에 온 사람들 같이 탄핵 반대에 듬성듬성 있는 거기에다가 국회의원들을 짜르르 박아놓은 거야. 탄핵 반대가 그렇게 적은 것처럼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돼. 우리 국민들은 알아버렸어. 니희들이 너무 웃긴다는 거. 니희들이 대한민국을 도둑질해서 중국에 바치려고 한다는 거. 북한에 바치려고 한다는 거. 우리 국민들은 알아버렸습니다. 이제 10대도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10대, 20대, 30대 그들이 짊어질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을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가는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10대, 20대, 30대 그들이 지켜나갈 이 나라 우리가 반드시 지켜서 그들에게 넘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를 뿌리채 뽑고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서 체제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대통령 탄핵 인용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 지금도 레거시 미디어에서 대통령 탄핵이 옳다고 말하는 좌파 패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보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지금 거리로 뛰쳐나가서 대통령의 복귀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대통령 복귀를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대통령을 인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영배 생각에는 그거 아랑곳 없이 땅땅땅만 두드리면 되니까 무조건 인용을 하고 싶겠죠. 하지만 그건 네 생각이지. 많은 국민들은 문영배가 그러면 허영 교수 말대로 헌법재판소가 가루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것들은 지기들만 모르냐 그겁니다. 이 시국에 선관위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헌재가 뒤에서 백이 되고 있고 민주당의 뒤에서 백이 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감사원이 대통령도 감사하고 대통령 비서실도 감사하는데 선관위는 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헌재가 말했습니다. 감사를 하면 위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선관위가 채용 비리, 우리가 볼 땐 채용 비리인데 지기들은 정통적인 관례라고 합니다. 친인척 채용은 당연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게 합법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관위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공부하는 청년들이 많았는데 눈물을 흘리고 되돌아섰는데 결국은 지기들끼리 다 짬짬이로 다 해먹고 말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청년들의 눈물을 누가 닦아줄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들에 의해서 지금 짓밟혀지고 있는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모든 게 하나하나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대통령도 이렇게 심각한 줄은 알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엄을 선포하고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마치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됐냐 수면 위로 거의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똑똑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대, 20대, 30대 다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40대, 50대 그들입니다. 그들이 정확한 시각으로 조금만 더 깨달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리는 아침TV 하경숙이었습니다.